안녕하세요. 올타임하입니다. 주간 인사이트 브리핑부터 가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이제 FOMC를 앞두고 비트가 좀 빠지고 별 이야기가 없으면 반등이 나와서 선물 만기일인 맥스페인 43, 46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 일단 FOMC를 앞두고 바로 앞까지는 43까지 찍었어요. 그쵸? 그래서 43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코인 본전이나 익절 가능한 부분은 분할 매도를 생각해 보는 거는 어땠을까라고 이제 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43, 46까지 가려면 별 이야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번 주 마무리 보시면 1월 27일 파월의 기자회견 성명서에서 이 성명서까지는 좀 좋았어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뭐 3월부터 생각하겠다. 충분히 시장이 예상한 반응이었고 테이퍼링 3월 초에 끝내겠다. 이것도 뭐 not bad. 그리고 오미크론 전염이 빠르게 퍼져서 많이 걸리곤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고 경제는 뭐 with 코로나와 함께 살아나고 있다. 인플레이션 잡는 걸 최소한 다하겠다. 여기까지 진짜 베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걸 실시간으로 이제 브리핑 드릴 때 게다가 우리가 또 테슬라도 있었잖아요. 테슬라도 어닝이 괜찮았고 비트코인 매도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 나왔던 거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문제 Q&A였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리 인상 여력이 크다. 라고 발언하니까 이게 갑자기 쉽지 않아진 거고 금요일 날 이제 가장 큰 이 옵션 만기 42K였는데 지금 이때 저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나스닥과 비트가 동반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이 딱 성명서까지 말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답이 나오면서 약간 오해가 되게 나온 것 같거든요. 뭐 매 회의 때마다 당연히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제 그때 가봐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BJ 파월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금 천냥빛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쉬워서 반등이 더 많이 못 나왔어요. 현재 지금 단계에서 딱 38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40에서 42까지는 그래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나 싶은데 내일 하루 그리고 주말에 어느 정도 좀 나올지 좀 지켜보는 중입니다. 다음 주 또한 이제 롤러코스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국 포함 중국 루나 이제 뉴이어죠.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런 공휴일을 앞두고 비트가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번 추석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쭉 이 42, 42, 43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빠지면 이게 여파가 클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좀 빠졌잖아요. 빠진 데서 빠지면 약간 지지부지 약간 횡보하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생각을 할 때, 오케이, 그럼 FOMC 끝나면서 반등이 쫙 한번 나와주고, 그 쫙 한번 나온 뒤에 빠지면 바닥 리테스트가 될 거다. 그래서 그래도 버텨줘야 되는 포인트는 30까지는 버텨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했었었죠. 예, 60화 올타임을 찍고 다이빙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다이빙이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 딱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그럼 찍고 2월 달에 좀 내려오고 반등이 나오는 게 이제 3월 달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4월 여름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도미넌스 또한 비트가 42, 이더가 17, 테더 도미넌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테더가 4.0 밑으로 깎여줘야 떨어져 줘야 이제 회복과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지금 테더가 너무 높아요. 테더가 높다는 건 이거를 갖고 아직 쓰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코인을 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월 달에 뭐 제 다음 주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설날 때 쭉 한번 더 빠지고 2월 중순부터 회복해 가면서 3월 달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반등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뽑아드리면 이 기술적과 차트적으로 바닥 이 그림을 얘기했을 때 이게 기술적과 차트적으로 이 바닥 저번 바닥이 29, 30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여기 32에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올려주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지지부지 끌다가 그래도 그냥 올려가는 게.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내린다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만약에 더 내리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없어요. 이게 없거든요, 매물대가. 뭐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선을 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진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저 선이 없으면.
네, 그래서 요 기술적과 차트적 바닥이지 않나. 그래서 회복과 반등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뭐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겠다. 법정화폐의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플러스 가상화폐 수용도가 늘어나는 거. 요 가상화폐 수용도 얘기죠. 잭 도시가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세 개를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열망과 하나의 화폐, 하나의 언어와 같이 이 인류가 늘 원하는 편리성에 있어서 저는 미래적으로 이게 확실히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의 수용도 상승을 좀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지속되는 하이 리스크는 뭡니까? 정부 규제죠. 정부 규제가 어떻게 나오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 규제가 세팅만 잘 되면 충분히 높게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뉴스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Unstoppable Domain 제가 이제 블록체인 허브에도 올렸었던 건데 뭐뭐 닷 크립토의 주소가 각각 142더리움에 거래가 되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저도 지금 도메인을 좀 모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911 카레라 크립토 이거 어떻게 포르쉐죠? 포르쉐 요게 142더에 판매가 됐고요. 그다음 페델렉 크립토 그다음 187 스트레스 인밴드 크립토 등이 142더리움에 거래가 됐답니다. 저도 지금 제 도메인을 한번 올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3에로 캐피탈 CEO가 올해 최소 10개의 국가가 비트코인의 법화 채택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했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신규 자금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1번 엘살바도르, 2번 터키, 3번 아르헨티나, 4번 나이지리아 뭐 이런 국가들이 순서대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5번 베네수엘라도 들어와야죠. 홍콩계 사모펀드의 앵커가요, 두나무에 1,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홍콩계의 어떤 금액들이 업비트 쪽이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산업입니다. 첫 번째 사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은. 분석. 미국 연준의 긴축 입장이 고수되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단기 전망 암울. 단기 전망이라는 게 이제 뭐 다음 주, 이번 달 이럴 때는 좀 암울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이상의 하락폭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미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3만 달러 딱 지지선, 이 라인이라는 거, 이 라인을 넘어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피델리티 임원, BTC 하락은 좀 오버슈팅이다. 오버 아니냐? 기술주보다도 지금 펀더멘탈이 돋보이는데 이건 오버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위크엔드에서 스트롱엔드로 이동을 측정하는 휴면 흐름 지표. 이게 이제 같은 수준이라고 해서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이제는 펀더멘탈 있는 비트코인을 자꾸 떨어뜨릴 이유는 없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널리스트 중에 비트코인 3만 달러 리테스트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낙관한다. 저도 약간 요런 거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만 달러까지 바닥을 한 번은 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장기적으로 낙관을 합니다. 영국 보건장관이 영국 암호화폐가 핀테크의 본거지가 될 수 있다. 혁신을 좀 지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자. 경제가 성장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의원들도 인프라법에 대한 브로커 규정 명확화 요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친암호화폐 미국 로우 메이커들이 규제 좀 깔끔하게 하자. 확실하게만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채굴도 혁신을 촉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니냐. 벨기에 의원들도 이제 올해 급여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의원이 생겼습니다. 그쵸? 푸틴,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 채굴 허용 정부 제안을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과거에 러시아, 뭐 저번 주였나요? 러시아가 뭐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이고 법이고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반박 뉴스가 나왔다는 거고 금지가 아니라 규제의 방향으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당장은 골드만삭스 코인 발행 계획 없다. 그렇지만 당장은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골드만삭스가 만약에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 코인이 나온다면 야 이거는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왔던 골드만삭스의 태도 변화가 심각한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이미 매집이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계속 매집을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고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코인까지도 발행하겠다라는 거죠. 나이지리아 블록체인 기술협회장 암호화폐 규제 마련 촉구. 규제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규제만 되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가 반대가 된다면요. 규제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이 기회를 살려서 매집하는 기회, 분할 매수해서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혁신이고 일자리 창출까지 되는 이 매력적인 걸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믿고 계시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지 시나리오입니다. 그쵸? 아크 인베스트가 2030년까지 이더리움 17, 18만 달러 도달할 거다. 장기적으로 낙관한다라는 거죠. 현재 가격이 뭐 2,400불이지만 충분히 2030년까지라면 다음 불장, 다다음 불장까지 간다면 이 정도는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라는 거죠. 저는 이제 100만 달러라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비트코인의 0.1 정도, 그러니까 10만 달러 선이 맞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 낮아질 것 전망을 한다.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디커플링이 나와줘야 비트코인은 진정한 비트코인의 가치로 갈 거예요. 현재는 계속 코어레이션이 심하죠.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계속 높은데 이게 낮아지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길로 가야 화폐 대환책으로 남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투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마크 큐반이요. 디파이 토큰을 20만 달러를 규모로 손했고 배워간다라고 얘기했죠. 지난해 이제 yield farming 같은 거 이제 스테이킹을 해서 이제 이거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비트와 이더가 흔들리면요. 그러니까 비트 가격이 다이빔이 나오는데 이런 타이탄 알트 코인들은 타이탄은커녕 그냥 TT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후드려 맞는 거예요. 네, 알트들은 추락하고도 남죠. 아무리 일드 파밍이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피델리티 암호화폐 산업과 메타버스 ETF로 신청을 바로 바꿔버렸네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을 반려한 당일 해당 ETF,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피델리티도. 오케이, 가져와. 다른 걸로 갖다 줄게. 어차피 이거 안 시켜줄 거지?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투자하겠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 ETF를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요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가 24로 투심이 개선이 되었네요. 투심이 개선되었을 때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극단적 공포에서는 반등이 나오지만 개선이 되고 있다. 이제 여기가 끝인가 싶을 때 한 번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과거의 부자였고요. 미래에도 부자일 겁니다. 다만 현재 가난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포기하지 맙시다. 멤버십 후원해주시고 단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해요. 제가 컨설팅 같은 걸 드렸을 때 이제 기분 좋았던 멘트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쉐어를 해드리면 뭐 마이너스 60%에서 이제 저를 만났지만 마이너스 30%인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가 그런 거지만 하지만 수익보다 마이너스가 적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신 것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고 현금화도 이미 일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물을 타실 수도 있고 이미 수익이 난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메인 코인들을 많이 넘어가시면서 이제 지금 점점 스윙과 단타, 잔투의 개념도 명확해지시고 해서 이런 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것도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장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버